잘 안 보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 gx가 2다. 여기 가조건. 나조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4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거든? 봐봐. 이게 이제 고3 기출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쌤이 무한대극하는 무조건 뭘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최고창. 그죠? 그러니까 2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읽어볼게. fx 곱하기 gx를 x제곱으로 나눠서 0으로 보낸 게 마이너스 4다.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최저차항이 얼마다? 마이너스 4x제곱이다. 자, 그럼 두 개를 합쳐. 이게 최고차항, 이게 최저차항. 근데 얘 몇 차야? 3차. 얘 몇 차야? 2차. 끝. fx 곱하기 gx는 뭐예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으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냥 가, 읽고, 나, 읽고 해석해서 fx 곱하기 gx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을 찾아보면 얘는 이제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2x 제곱 x 마이너스 2. 근데 이제 f랑 g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문제에서 그냥 다항함수라고 그랬고, 근데 f2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fx가 최대값이 되려면, f2가 최대가 되려면은 뭐 2를 집어넣었을 때 제일 커져야지. 근데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니까 요 인수들을 얘랑 얘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절히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 볼래? 요 인수 x-2죠. 그럼 x-2를 만약에 fx가 가진다면, 얘가 가진다면 2를 대입하면 이거 얼마 돼요? 0 되잖아요. 아니 이거 아니겠구나. 그치? 그럼 뭐야? 숫자를 키워야 되니까 이것만 가져가면 되겠지. 누가? fx가. 이렇게. 그러면은 최대값 얼마예요? 정답 8.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모의고사 4점짜리라니까. 수능에 나왔다. 11월이 고3 11월이 수능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주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풀면 4점짜리 문제도 거의 뭐 그냥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얼마만큼 깊게 했냐의 차이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가르쳐 주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쌤 수업에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런 게 이제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내신 준비할 때나 수능 준비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네. 이게 좀 체화가 돼야 돼요.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알겠죠? 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요. 요거 좀 설명드리고 연속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대소관계라는 건데, 대소관계는 요거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거든. 쌤이 이제 두 가지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이 있어. 얘는 뭐냐?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야. 요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할 거고, 첫 번째는 뭐냐? 잘 봐. 첫 번째는 이거야. fx가 gx보다 작아. 됐니?
fx가 gx보다 작아. 근데 만약에 양쪽에 리미트를 붙이잖아요. 양쪽에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fx 그리고 리미트 gx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등호가 생긴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원래 등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등호가 있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기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죠. 교재에 있는 건. 작거나 같다면 리미트 붙여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요 얘기인 거거든요. 교재에 있는 게. 근데 저것만 아시면 안 되고 원래 등호가 없었어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길 수 있다보다 생긴다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 잘 봐. 자, 이거랑 이걸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 얘는 1이고 얘는 2야. x가 양수라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됐나요? 얘가 더 커요? 이거 같아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같아져요.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어. 무한대로 가는. 그러면 이거랑 이건데 얘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1 얼마예요? 0. 무한대분의 2 얼마예요? 0. 그럼 두 개 어때요? 같아지죠. 이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예를 들자면 됐죠? 그럼 결론이 뭐라고요? 그냥 함수는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지? 됐니?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봐봐. 사실은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샌드위치 정리는 뭐냐? 자, 이렇게 써줄 거야. fx 그 다음에 여기다가 hx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gx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자 갑니다. fhg인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원래 등호가 없었어도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붙을 수 있다고요? 등호가 붙을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원래 등호가 없었어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게 샌드위치 정리는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 샌드위치 정리가 되려면. 자, 니네 샌드위치 알지? 어떻게 생겼어? 샌드위치? 어떻게 생겼니? 빵 사이에 고기는 좀 그렇다. 햄, 뭐 이런 거 야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직원이 샌드위치가 시켰는데 니네가 샌드위치 시켰는데 막 비싼 돈 내고 막 스타벅스 가서 샌드위치 시켰는데 빵 위에 고기랑 이런 거 올려주면 어때? 거지가 뭐 별 거지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 그지? 잘 봐. 똑같아요. 샌드위치 정리가 뭐냐? 내가 붙인 이름 아니다. 참고로 나한테 막 와서 따져. 선생님 햄버거 정리는 안 되나요? 뭐 이러는데 내가 붙인 게 아니라 용어야. 용어. 교과서에 있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 끝에 자 갑니다. 양 끝에 얘랑 얘의 극한 값이 전부 알파로 수렴한다면, 즉 이것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애도 무조건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요거도 알파, 요거도 알파면 가운데 있는 것도 무조건 뭐가 된다고? 알파로 수렴한다고.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시다가 극한이랑, 즉 리미트 기호랑 그 다음에 부등호가 같이 나오잖아요. 됐니? 리미트 기호랑 부등호가 같이 나오면 거의 99%는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 문제야.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로 풀 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됐니? 정리하시고요. 연습해 볼게요. 얘를 가지고 해봅시다. 66번.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 잘 봐.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2x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겠거든? 됐니? 그러면은요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할 건데 fx가 얘와 얘 사이에 끼어 있거든? 괜찮아? 얘와 얘 사이에 끼어 있거든? 그러면 일단 f2x를 만들어. 자, 이걸 만드는 거야, 니네가. 이걸 가지고. 그럼 첫 번째 분자 분모에 뭘 집어넣어요? 2x를 집어넣어요, 전부. 그럼 이렇게 써주겠죠? f2x 그리고 여기에 2x 집어넣고 2x 집어넣고 2x 집어넣고 여기도 2x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 얘는 10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4x 제곱 마이너스 2x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10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4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게 뭐예요? f2x를 x로 나눈 거죠. x로 나누세요. 그럼 x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다 x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도 x 곱해주면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요. 그럼 무한대로 보내니까 무한대 극한이네. 그럼 무한대 극한이면 뭐 하면 된다고? 최고차항 비교. 자, 최고차항 비교할게요. 얼마예요? 10x 제곱분의 4x 제곱이죠. 그럼 10분의 4니까 약분 치면 얼마야? 5분의 2. 됐니? 자, 오른쪽도 볼게요. 오른쪽 10x 제곱분의 4x 제곱이죠. 얼마예요? 5분의 2.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 5분의 2.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 정리. 알았죠? 됐지? 모양 만들어주는 거 요거 좀 연습하자라는 거.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극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천천히 좀 나가봤는데 극한 오늘 배운 거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시고 쌤이랑 연속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3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제 새로운 단원 연속인데, 자, 연속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31페이지 펴보시면 개념 정리 싹 압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뒤쪽에 유형 하나하나 보실 건데 그 전에 요 구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구간의 의미와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새로운 표현법이거든. 그냥 새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 배웠죠? 수1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처음에 뭐 배웠냐면 일반각이랑 호도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도법이라는 게 새롭게 각을 표현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호도법이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암기하고 풀었었죠? 네, 똑같은 건데 구간은 뭐냐면 자, 얘부터 볼게. 요거 밑줄 A부터 B까지죠. 그지?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걔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냐? 이렇게
대괄호 있죠? 대괄호로 쓰고 A, B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구간이다 라고 불러요. 닫힌 구간. 됐나요? 얘를 닫힌 구간. 교재에 있으니까 뭐 안 써도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것만 봅시다. 맨 밑에 거. 자, 맨 밑에 거는 뭐냐? 등호가 없네요, 둘 다. 그죠? 둘 다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괄호로 표시합니다. 소괄호 A, B로 표시하고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 텐데 만약에 구간 2,5다. 자, 이렇게 줬어요. 구간 2,5. 항상 이 말이 붙을 거거든. 왜냐면 이거 없으면 이게 순서쌍인지 구간인지 모를 수 있잖아.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줄 거야, 항상. 구간 2,5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아, 2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 알았죠? 자, 근데 하나만 좀 공부할게요. 니네한테 만약에 구간 많이 나오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줬다고 해봐. 됐니? 여기 교재에 없죠?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자주 나오는 거거든. 요거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한쪽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 실수 전체라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됐죠? 오케이. 요 정도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 구간은. 자,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시면 연속과 불연속 그게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자, 지금부터 쌤이 연속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다가는 요렇게 괄호치고 요 세 줄 괄호치고 이게 연속의 정의입니다. 거의 세 줄 괄호치시고 자, 우리 원래 수학 공부할 때 정의 중요하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거 로그 중요하지. 정의 조건 맨날 문제 나왔잖아. 근데 연속은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 모든 문제가 정의로 풀려요. 즉 연속이라는 단원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연속은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납니다. 내용이.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연속은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가장 1옵션, 첫 번째 옵션이 뭐냐? 정의로 푸는 겁니다. 알겠나요? 모든 함수의 연속성은 정의를 가지고 다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거든. 그래서 몇몇 특정한 형태들, 걔네들은 좀 빠르게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좀 빠르게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애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암기해서 적용하면 돼요. 그럼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렇지만 니네가 알고 있는, 즉 쌤이 가르쳐주는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은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고. 그게 올바른 풀이라고. 그리고 연속 문제 좀 난이도 있는 거 풀다 보면 여기는 이제 난이도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난이도 있는 문제, 내신 대비할 때나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의로 풉니다. 재밌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의로 풀어요.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의로 푼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대체 연속이라는 거의 정의가 뭔데요? 자,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모두. 이게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모두 만족해야 돼. 자, 첫 번째 FA가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함수값이 존재해요 이 말이에요. 함수값이 존재해.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예요?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라고 배웠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라고 배웠었거든. 됐니? 자, 마지막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그 다음에 fa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됐니? 이 말 무슨 말이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x는 a에서 뭐한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할 때. 알았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지? 자, 근데 이걸 쉽게 좀 얘기해 줄게. 그러면 함수값이 존재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결론이 뭐냐?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한글로 먼저 써드릴게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해당 지점에서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다 같으면 연속이구나 라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쌤은 보통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좌극한 a 마이너스, 이게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자,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갑니다. 첫 번째 그냥 우리 알고 있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 요 지점 1 이렇게 잡을게 그냥. 그러면 눈으로 풀게. 1에서의 함수값 존재하죠? 그죠? 그 다음에요. 우극한, 좌극한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얘는 x는 1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됐니? 오케이. 그리고 모든 다항함수. 모든 다항함수는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첫 시간에 얘기했어. 다시 한번 기억해. 모든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지? 자, 근데요. 이런 그래프 좀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를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함수는 x는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겠어? 이게 좌극한 값이지. 이게 우극한 값이지. 근데 이게 함수값이 아니라 누가 함수값이야? 얘가 함수값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요? 다르네요. 그럼 뭐라고요? 불연속이라. 자,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연속이죠. 니네 연속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니?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 나는 연속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아니잖아. 들어봤잖아. 일상생활에서도 쓰잖아. 그죠?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연속의 느낌이 뭐야? 끊어지지 않은 거지. 그게 연속이야. 똑같아, 함수도.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프가 가다가 어쨌든 빵꾸 뚫렸잖아. 끊어졌잖아. 그죠? 그럼 뭐야? 불연속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또 보세요. 니네 배웠던 함수 중에 이런 함수 있죠? 그치? 자,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이번에. 얘 x는 3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x는 3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3 봐봐, 여기가 3이야. 끊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잖아. 얘는 밑으로 가고 얘는 위로 가고. 그럼 x는 3에서 뭐야? 불연속이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면 극한값은 요 그림에서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니 존재하지 않는 거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연속이 아닌 거라.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인데 쌤이랑 이제 연속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볼게요. 자, 이거는 교재 없으니까 필기 잘 해두세요. 연속의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함수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유명한 함수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할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연속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 실수 전체에서 무조건 연속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없습니다. 항상 연속이죠. 1차, 2차,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배울 3, 4차 다 연속이에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자, 두 번째 얘부터 볼게요. 무리함수. 얘도 연속이거든. 얘도 항상 연속이야. 근데 얘는 조심할 게 있어. 정의역 범위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x야. 루트 x. 근데 루트 x를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허수니까. 그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에서는 그냥 다 연속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로 뭐 맛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할게요. 세 번째, 얘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결국 연속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가 누구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엔 이 친구입니다. 분수함수. 아니, 즉 분수함수는 어떤 꼴이냐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에요. 분수함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입니다. 됐니? 그러면 확인. 얘는 어디서만 불연속이냐 이걸 보면 되거든. 어디서만 불연속인지. 자, 이 친구는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연속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제외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여러분은 이 마인드로 푸셔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냐? 어떤 행동을 해주시면 되냐? 잘 봐. 문제를 딱 읽고요. 여러분은 불연속의
의심점이 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 문제의 모든 답들은 불연속 의심점이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그 부분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 문제를 제외하고. 알겠죠? 왜냐면 니네한테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자, 다항함수 띡 던져주고, 자, 다항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이니? 물어봤어. 네. 그거 가면 돼요. 그죠? 루트 x-2가, 자, 예를 들어서 루트 x-2가 5에서 연속이니? 네? 가면 된다고. 그럼 그런 거 시험에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요, 당연히. 근데 봐봐. fx분의 gx가 있어. fx분의 gx가 x는 2에서 연속이니? 물어봤어. 그럼 뭐야? 따져봐야죠.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연속 문제의 기본이라고. 그러면 불연속 의심점은 어디서 생기냐? 또 이런 걸 가르쳐줘야 니네가 좋아하잖아? 그래야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왜냐면 불연속 의심점이라는 단어 가르쳐줬는데 니네가 몰라. 찾는 법을 안 가르쳐줘. 그러면은 문제 못 풀잖아요. 자, 적으세요. 불연속 의심점은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자, 분수함수꼴. 분수함수의 불연속 의심점은 당연히 분모가 0일 때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분모가 0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뭐란 얘기예요? 연속이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연속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연속을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불연속점을 물어보지. 불연속을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우리 문제 풀어보면 원래 불연속인 애가 연속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되나요? 확인 좀 해볼게요. 문제부터 잠깐. 뭐 이런 기본 문제 말고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 찾아라. 이건 기본 문제고. 자, 이거 봐봐. 불연속점인 거 물어보죠. 그냥 눈으로 봐. 안 넘겨도 돼. 그냥 눈으로 봐. fx 불연속인 거 물어보지. 니네한테. 그치? 그럼 니네 딱 봤어. 함수가 뭐야? 이거 무슨 함수야? 분수함수죠.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죠. 그럼 니네 생각 바로 뭐 하면 돼요? 분모가 0일 때예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이. 됐니? 자, 얘도 봐봐. 어디 갔어? 자, 이거 보자. 이런 거. 그냥 딱 봐봐. 내가 다 써줄 거야.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구간별 함수라고 부릅니다. 구간별 함수. 알겠니? 자, 구간별 함수예요. 잘 보세요. 얘 뭐예요? x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숫자예요. 숫자. 숫자, 미지수. 숫자. 얘가 함수죠?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x-3분의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ax 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 극한. 됐니? 극한. 자, 그럼 질문. x가 3이 아닐 때는요. 얘래요. 얘래요. 자, 오늘 배운 거야. x가 3이 아니야. 분모가 뭐가 아니니? 0이 아니죠. 분모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죠. 다시 분모가 0이 아닙니다. x가 3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라고요. 그럼 0이 아니란 얘기는 1, 2, 3, 4 이런 애들이죠. 그치? 그럼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 친구는 무조건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이해됐어? 그 시점에서 수렴한다고. x가 2일 때 수렴, 4일 때 수렴, 10일 때 수렴. 됐습니까? 그러면 자, 잘 봐.
니네가 이 문제를 딱 봤어. 불연속 의심점은 언제야? x가 3일 때예요. 그때만 풀면 된다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왜? 나머지는 다 연속이거든. 이해됐니? 쌤이 이걸 왜 강조하냐? 잘 봐. 내가 문제 하나 보여줄게. 이게 자꾸 문제를 읽는 힘이 있어야 돼, 니네가. 니네가 쌤 수업에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얻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수학2 쉬워요. 자, 이 문제 봐봐. 언제 문제예요? 재작년 문제거든요. 2023년 재작년 고3 9월 평가원 15번. 그럼 9월 평가원 15번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지를 아직 안 봤을 텐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번이랑 똑같은 난이도입니다. 21번 어때요? 어렵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지? 그 정도 난이도거든? 자, 근데 잘 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속 수업을 배웠으면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했고요. 자, 요 표현은 이따 가르쳐 드릴 건데 요거를 내가 표현을 이렇게 바꿔 드릴게. x가 3에서 불연속이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괜찮아요? x가 3에서 그냥 불연속이다. 이렇게 바꿀게요. 요거 이따가 적어 줄 거야. 그럼 봐봐. 얘 봐봐. 그냥 이거. 이런 함수 쌤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구간별 함수. 됐니? 위에 거 보세요. fx가 0이 아니다죠. fx가 0이 아니다죠. 분모가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니래요. 이거 뭐예요? 무조건 수렴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질문. 이 함수의 불연속 의심점은 어딥니까? fx가 0일 때요. 똑같죠. 됐니?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수학 공부할 때 특히 수투는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푸는 논리가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방금 전에 내가 보여드렸던 문제, 기본 문제예요. 모의고사로 치면 3점짜리 중에서도 하급 3점짜리. 나중에 니네 이제 다 배우면 그냥 발로 푸는 문제. 됐니? 근데 이 문제 뭐야? 객관식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어때요? 푸는 논리는 똑같다고요. 아까 문제 뭐였어요? x가 3일 때가 불연속 의심점이니까 거기를 풀자죠. 얘는 fx가 0일 때가 불연속 의심점이니까 fx가 0일 때를 풀자예요. 알겠어요? 그걸 배우라고. 그리고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기본 문제부터 자꾸 연습해 나가다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어렵잖아. 사실 이 문제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표현이 어려운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나중에 제일 바보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뭐냐면 특히 고3 올라가서 제일 바보같이 공부하는 게 선생님 제가 내신도 공부하고 좀 했는데 저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막 인강에서 개념 막 시발점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 시발점 겁나 두껍거든. 들어. 아니면 막 개념서 사가지고 막 봐.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건 개념이 몰라서가 아니야. 이미 배운 걸 이 문제에서는 다르게 보니까 그런 거지. 똑같이 보면 되는데 그걸 다르게 본다고. 아까의 기본 문제랑 이거의 기본 문제를 풀 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똑같다니까 푸는 방식은. 다만 표현과 해석이 어려운 거지. 그럼 표현과 해석은 개념서에 있냐?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개념서를 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럼 개념 공부를 해야 되냐 개념 공부를 안 해도 되냐의 기준을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고2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고2 올라가서도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잖아. 니네 고2 때 모의고사는 성심성의껏 봐야 된다. 알겠니? 대충 보잖아. 솔직히 대충 본 적 있잖아. 수학 대충 찍고 자고. 특히 시험 기간 겹쳐 있을 때 그러면 일단 찍고 자자. 좀 체력 보충 뭐 이러면서 아예 시험 뺀 적도 있고. 특히 이번에 10월달 모의고사 볼 때는 작년에 뭐 그런 적 있는데
고2 때는 내신 준비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모의고사도 성심성의껏 잘 봐야 돼. 수학은 6월부터. 왜냐면 3월은 고1 거거든. 알겠어? 3월은 고1 거니까 뭐 지금 우리가 고1 거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9월, 11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고3 올라갈 때 개념서를 다시 봐야 되나,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수원수투를. 내가 모의고사가 5등급 이하잖아. 그럼 개념을 해야 돼. 알겠니? 근데 내가 모의고사가 4등급 이상이잖아. 그리고 3점짜리를 다 풀잖아. 수원수투에서 내가 3점짜리를 만약에 수능 시험지를 풀었는데 3점짜리를 다 풀잖아. 그럼 그때는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초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난 그게 제일 답답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한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니까? 근데 문제를 보잖아? 못 푼다니까? 그냥 기본 문제만 풀어. 3점짜리만 푸는 거야. 그것만 해. 그걸 때려 죽어도 4점짜리 못 푼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됐니? 자, 결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연속 문제는 뭘 물어본다고? 불연속을 물어본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불연속 의심점이 분모가 0이 될 때라고요. 근데 뭐래요? 걔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럼 무슨 얘기야? 원래 불연속인 애를, 원래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애를 정확히 걔를 연속으로 만들어라. 이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여기다 필기 마저 할게. 유리함수는 뭘 보라고요? 분모가 0일 때가 불연속 의심점이다. 그럼 거기만 풀면 된다. 두 번째, 구간별 함수. 자, 구간별 함수는 뭐예요? 함수가 바뀌는 지점. 거기가 불연속 의심점이라고. 됐니? 얘도 봐봐. 그림이 왜 깨졌어? 렉 걸렸네. 몇 번이니? 87번. 자, 봐봐. 그냥 눈으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 건데 이거 딱 봤지? 그지? 이거 딱 봤지? 자, 불연속 의심점 찾아봐. 두 군데 있거든? 얘는. 눈으로 씩 보면서 첫 번째 불연속 의심점 어디야? x가 2일 때죠. 왜요? 함수가 바뀌거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불연속 의심점이 있어. 이것까지 찾아야 돼. 언제? x가 3일 때죠. 그죠? 근데 얘는 두 번째 의심점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거라며. 그럼 x가 3일 수는 없지. 아, 그러면 2일 때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나와도 좀 어려운 문제거든? 되게 좀 어려운 문제? 근데 이 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연습하자고, 우리. 이게 거의 한 80% 이상 나오거든? 알았어? 항상 연속 문제 풀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라고요? 어디가 불연속일까? 알았죠?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 숙제는 여러분들 극한 끝까지, 네, 월요일까지 극한 끝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 네, 연속 전까지. 연속은 아직 문제 풀지 마시고. 알았죠? 네, 극한 끝까지 다 풀려 있으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극한에서 좀 중요한 거 했으니까 복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연속도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거든. 연속 개념 다 끝났어. 이게 다야. 이걸로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제 세부적인 유형을 쌤이랑 월요일 날 공부하면서 이제 좀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자, 이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이렇게 보자라는 거. 알았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투 시간에 봅시다. 알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